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선생님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 제작을 하실 때 어떤 좀 알아두시는 좋은 팁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편집을 진행을 하는 수업을 이제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참여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영상을 지금 뭐 만들거나 또 채널을 운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네, 제가 와가지고 오늘 방금 들은 거라서 아마 편집을 이렇게 해보셨고 영상 제작도 하고 계셔서 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점이라던가 그냥 몰랐던 점들은 그냥 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시간 통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문정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영화예술강사로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왔고요. 영화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관련 또는 미디어 관련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신다거나 또는 뭐 학생들 교육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 대상으로도 스마트폰 교육 이외에도 실제로 영화를 제작을 하는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영도 안쪽에 있어서 제가 그 어디지 서면에 있는 그 상상플러스에서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초에 거기도 혹시 강의를 들으러 가시나요? 선생님께서 가수들 그 센텀이랑 영도랑 서면이랑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들으시는 거죠? 그죠? 네. 서로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스마트폰 관련 제가 팁 알려드리고 편집 수업 그 편집 앱은 다양한 게 많은데 캡컷이라는 앱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혹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강의 순서가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촬영하실 때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기본 설정들이랑 카메라 구도들 생각하셔서 촬영할 수 있는지 화면 비율들 설정하는 것들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제 촬영 장비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장비들 잠깐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이미지 편집이라던가 또는 동영상 요즘에 AI 더빙이라고 해서 아마 릴스 만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목소리 대신 녹음해주는 그런 앱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캡컷이라는 앱으로 저희가 편집하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중간에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서면의 상상플러스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은 영상을 원래 계속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수강생 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떤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그 영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뭐 본인 컨텐츠에서 어떤 고민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널을 운영하거나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 시간 통해서 좀 해주시면 더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준비할 게 PPT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처음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넣었어요.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목적을 제가 그 여러 선생님들 여쭤보니까 맛집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 이제 상상플러스에서요 강사세요. 그 선생님 직업이 저처럼 이제 어떤 다른 분야의 강사인데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는 어떤 그 패션 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의상이라던가 이런 걸 소개하는 것들을 또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질문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상과 주제의 목적에 맞는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또는 거기에 맞는 어떤 촬영 장비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처음에 바로 스마트폰 교육을 시작을 하지 않고 이 내용들을 좀 넣어봤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미 활용을 하셔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찍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박람회 브이로그 찍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뭐 솔직하고 이제 친밀한 분위기가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다고 하셨나요? 아까 촬영하실 때 카메라 쓰시나요? 아, 2개 다 쓰시나요? 되게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튜토리얼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한 영상들, 그죠?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시는 영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활용하시는 거,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맛집도 아마 선생님 쇼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길이의 콘텐츠들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지금 그 질문이 예전에 들어온 게 그거였어요. 맛집 촬영하시는 선생님께서 쇼폼을 릴스로 찍어서 올리는데 막 촬영 장비를 되게 막 비싼 거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DSLR이라고 엄청난 거를.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쇼폼 자체가 사실은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거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영상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시각적으로 어떤 자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강렬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의 장비들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내가 어떤 촬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장비들을 구입을 하시거나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 영상이라던가 그죠? 또는 이런 튜토리얼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에는 사실상 스마트폰보다 그 캠코더가 좋겠죠. 네, 지금 DSLR인가요? 네, 캠코더라든지 이런 제품을 활용을 하시는 게 길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소리입니다. 튜토리얼 영상이라든지 강의 영상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그래서 마이크들을 좀 더 잘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비를 구입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 그 매니저님 장비가 대여가 되나요? 장비가 대여는 안 되고 와서는 활용하실 수 있네요. 여기에서 뭐 그런 장비들을 직접 이제 만져보시고 하시면서 뭐 여기 안에서도 촬영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스튜디오도 있고 해서 그런 제품들을 또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이로그는 사실 스마트폰이 제일 편하긴 하죠. 근데 선생님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걸 보니까 그 카메라랑 스마트폰 카메라를 같이 활용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아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장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그 쿠키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지금 가게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셨는데 되게 잘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셔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실버 버튼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네, 해운대에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러더라고요. 뭘 모르고 백화점에 가서 100얼마짜리 하는 캠코더를 샀다. 근데 샀는데 이거를 쓸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라고 질문하니까 사실 그 캠코더 없어도 간단하게 만드는 영상을 찍으실 때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초반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하셔서 촬영을 올리시다가 채널이 이제 커지셔가지고 이제는 채널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래서 그 캠코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얼마짜리 사시고. 그래서 구입을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화를 전공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카메라를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사면은요, 이게 아마 스마트폰 활용하시는 것처럼 패드 쓰시는 것처럼 금방금방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사업으로 프로덕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기기를 그렇게 구입을 해서 막상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자들. 근데 오히려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셔서 카메라를 꼭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서 초반에 잘 모르실 때 비싼 카메라를 좀 사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안에서 이제 장비들을 어쨌든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쓰시면서 또 그 구입을 하셔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촬영 이제 기본 설정들을 하실 때 이제 다 뭐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자세들 안정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평을 항상 뭐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설정에서 항상 이 격자 그리드를 켜서 촬영을 합니다. 네, 항상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스마트폰 장비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 나온 건데, 삼각대라든지 또는 어떤 셀카봉들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촬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요, 맛집 촬영을 할 때, 그죠? 그 짧은 쇼츠들을 촬영을 할 때는요, 아마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카메라가 막 왔다 갔다 계속 움직여요, 화려하게.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카메라를 그대로 세워두고 촬영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주제와 목적에 맞는 어떤 촬영 방법이에요. 카메라를 계속 움직이고 화면들을 전환시켜야 쇼츠 안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렬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시켜서 굳이 촬영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겠죠? 카메라 렌즈 다 끄셔서 이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많이 실수하시는 게 화면 비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비율들이 존재가 하죠. 저희가 뭐 쇼츠라든지 릴스 같은 경우에는 세로 화면,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화면으로 되어 있고, 유튜브 영상 올리시면은 이제 가로 화면 비율로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에 따라 또 어떤 연출이라든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가로 화면으로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 영상의 작품의 의도라든지 연출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세로로 촬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릴스를 올리시거나 또는 유튜브만으로도 끝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들을 직접 하실 거고, 그리고 보니까 그 앞으로도 뭐 프리미어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PC로 프리미어로 편집을 하실 때도 화면 비율 처음에 세팅하는 걸 아마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세팅이 틀어지면요, 나중에 출력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채널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모전에도 분명히 제출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작품 규격 상당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이 규격 화면 비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그 심사도 받지 못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비율이 또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좀 확실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비율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브라운관 TV라고 해서 4:3 비율이었죠. 지금 빨간 색깔 지금 사각형 테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4:3 화면을 쓰지 않아요. 그죠? 브라운관 TV도 없어졌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 16:9 가로 비율이 긴 화면이에요. 이제 방송용 디지털용으로 나온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촬영을 하실 때 4:3 사이즈가 아니라 16:9, 저희가 가로 화면 비율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로 화면 비율로 두고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있죠. 그럼 그러니까 CGV에 가서 보는 영화가 극장용도 16:9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6:9가 아닙니다. 1.85대, 그러니까 16:9보다 좀 더 넓은 화면이죠. 1.85대 또는 영화에 따라서 2.35대1이라는 다른 비율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이 부분 항상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9 하면 가로 비율 화면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외는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궁금한데, 주제랑 목적에 맞게 촬영을 하셔야 되고, 장비를 구성하셔야 되고, 연출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뉴진스가 최근에 어떤 이 레트로라고 해서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그 청소년들 교육을 가끔 하면 어떤 학생들이 요만한 캠코더를 들고 와요. 광고에 4:3 사이즈였던 캠코더. 그거 어디서 샀어? 이러니까 제가 뉴진스가 너무 좋아서 이런 레트로가 좋아서 3만 원에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찍고 있더라고요. 뉴진스가 지금 레트로라고 해서 유행시킨 이 뮤직비디오의 화면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화면 하나가 4:3 사이즈예요.
아시는 유지수가 몰라서 이걸 활용했을 거예요. 그죠? 저희 가로 화면 비율이 중요하고 우리 방송용 디지털룸은 16대 9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과거의 어떤 레트로한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뮤직비디오 감독은 그 16대 9 화면 안에서도 캠코더로 촬영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4대3 사이즈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죠. 그죠? 네. 이럴 경우에는 되게 그 화면에 맞게 어떤 비율에 맞게 연출 의도에 맞게 잘 활용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편집대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유튜브에 있는 그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썸네일인데요. 그 뮤직비디오에 있는 4대3 사이즈의 화면이 지금 썸네일로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디지털 룸이기 때문에 가로 화면 비율이 길잖아요. 편집을 하실 때 유의해야 되죠.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만약에 편집 시에 4대3 또는 뭐 세로 화면 비율로 선생님들께서 초반에 세팅을 하실 때 이거 프리미어도 동일합니다. 모든 편집을 하실 때 똑같아요. 세팅을 16대 9 화면이 아니라 16대 9 화면에서 촬영하셨는데 4대3이라든지 또는 세로 화면 비율로 편집을 하셔서 올릴 경우에는요. 이렇게 옆에 양 화면이 까맣게 나와요. 비는 거죠. 이만큼 화면이. 네. 의도했는데요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하면요. 처음에 촬영할 때 카메라 세팅이 잘못되거나 또는 편집을 하실 때 세팅이 잘못됐기 때문에 옆에 화면이 비는 겁니다. 항상 화면 구경 잘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해상도 설정들이 스마트폰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화면들은 이제 작은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어떤 그 픽셀 수에 따라서 많을수록 고화질의 어떤 고용량들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아마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서 해상도가 참 좋더라고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 편집을 하실 스마트폰 안에서는 저희가 캡컷을 사용할 때는 이 해상도 세팅이 그냥 기본적인 설정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스마트폰 다 하고 계시니까 그죠? 프리미어 프로로 PC로 작업을 하실 때는요, 이 해상도 설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역시 언제 설정을 하느냐? 처음에 프리미어 프로를 켜서 화면 비율과 카메라 뭐 비종도 세팅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카메라 비종이라든지 세팅을 하실 때 해상도 세팅도 들어가요. 이것도 처음에 세팅을 정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촬영하신 게 이제 잘못 나오지 않겠죠? 결과물이 촬영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에서 설정한 정보가 있겠죠? 그거랑 스마트폰 편집 또는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해상도 세팅하는 거를 숫자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카메라로 설정하셨다. 그러면은 캠코더 안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해상도가 숫자가 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과 동일한 해상도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특히 촬영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되게 화질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뭐 공모전에서도 작품을 받을 때 보통 HD 이상급으로 제출하세요 합니다. 용량의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FHD로 저는 보통 추천을 드려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나는 훨씬 더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게 많으시면 4K 정도로 하셔도 충분하겠죠. 근데 8K까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텔레비전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홈쇼핑에서 봤는데 텔레비전 하나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무슨 광고를 하냐면요. 사러 가거나 또 홈쇼핑에서 우리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8K의 화질을 지금 구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가격에 뭐 200만 원 더 싸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뭐 정글에 와 있는 느낌이죠?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방송 송출하는 게 8K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4K는 UHD 방송은 있더라고요. 채널을 돌리니까 하나가. 뭐냐면 다큐멘터리가 엄청나게 계속 24시간 방영이 돼요. 그런 채널을 키셨을 때에는 그 엄청나게 1000만원짜리 좋은 화질로 보셨을 때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라마 보실 때 지금 무슨 예를 들어 어떤 드라마를 보실 때 8K 비싼 1000만원짜리 화질의 TV를 보셔도 못 느끼세요. 왜냐면 방송 송출이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모르시고 비싼 텔레비전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집에 텔레비전 샀을 때 되게 저렴한 거 샀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68만 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저렴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텔레비전은 크게 비싼 게 필요 없다. 네,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해상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 구도 저희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스마트폰 앱 중에 그 구도와 관련된 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이것도 제가 하나 캡처를 해봤는데요.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그 앱을 받으시면 구입을 하시면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알아서 좋은 구도들을 지금 스마트폰이 촬영해주는 앱들이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구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대상의 위치라든지 또는 모양이라든지 뭐 색깔, 짜임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촬영에서 저희가 구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카메라로 보는 그 시선들을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를 좀 잘 설정을 하셔야 또 좋은 영상과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캠코더로 이제 그 촬영을 하실 때 저희가 직접 이렇게 뷰파인더로 화면을 보는 형태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보시는 그 각도랑 그 다음에 그 카메라가 보는 각도가 동일해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 렌즈가 향해 있는 시선이 선생님들이 촬영하시는 분들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재밌는 경우도 봤어요. 처음에 초보자분들 촬영을 하실 때 촬영을 하시는데 화면을 안 보세요. 본인이 촬영하시는 화면을 안 보고 직접 눈으로 그 대상을 보시더라고요. 다릅니다. 당연하죠. 카메라 렌즈에 비친 화면을 보시고 촬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혹시 영화를 찍으신다, 또는 웹드라마를 찍으신다, 어떤 상황극을 설정하는 걸 찍으신다 라고 하시더라도 배우들의 연기를 보실 때에는 눈으로 직접 대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화면을 통해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실수더라고요. 제가 이거 책에서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표현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수직, 수평, 원근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사진에서 사실 많이 씁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화질이 좀 안 좋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수평 구도를 맞춰서 찍은 게 느낌이 보이시나요? 예. 지금 보시면 수평으로 가로화면으로 제가 여기 이제 패스죠. 여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수평을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고요. 뭘 보여주고 싶었냐? 물론 나무도 있어요. 나무도 있는데 수평으로 촬영해서 주변에 있는 이 말의 풍경과 저의 모습을 잡고 싶어서 수평을 그 기준선으로 잡고 지금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도 그렇겠죠? 네. 수평이고요. 수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수평입니다. 보통 저희 바다 사진 촬영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근데 보시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인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잘 보세요. 인물이 중앙에 있는지 아니면 좀 가쪽에 있는지, 그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새로 저희 수직화면 한번 볼게요. 수직화면은 제가 이 나무에 기준점을 두고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쭉 뻗어서 하늘로 나아가는 느낌 그냥 봐도 느껴지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뻗은 나무를 기준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다르죠, 그죠? 네. 이거는 인물이 중앙에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씩 게 원근감 이런 거에서 사진을 평면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보다 약간의 거리를 두셔서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네요. 보통 인터뷰 촬영하시거나 만약에 선생님들이 강의하시거나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 게임 그거를 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출연을 하시나요? 게임 화면이라든지 이렇게만 나오시는 거죠? 만약에 뭐 뒷배경으로 게임 화면이 나오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요, 바로 이렇게 뒤에 배경이 나오는 카메라 각도보다 약간 거리감, 약간 카메라를 좀 비스듬히 하면 원근감이 생기겠죠? 그렇게 원근감을 주셔서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촬영을 여러 번 해보고 많이 좀 이렇게 시도해보시고 또는 어디서 이렇게 학습을 하신 분들은 그런 원근감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서 촬영을 하셔요. 당연히 또 예외도 있겠죠. 릴스를 그 짧은 걸 촬영을 하시는데 원근감이 크게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역시 선생님들께서 촬영하시고자 하는 어떤 주제랑 좀 목적에 맞춰서 구도들도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을 할 때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뭐 그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그릴 수가 없는데 화면을 이렇게 가강선을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가로 두 줄 이렇게 끄어보면 사이에 만나는 교차점들이 있어요.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없네요. 아니 하나 그 종이에다가 하나 잠깐 그려드릴게요. 선생님 종이 하나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분할을 하신다고 하시면 요래요 하면은 요게 딱 이제 머릿속에 딱 상상해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는 교차점들 보이시죠? 여기 표시해 볼게요. 저희가 촬영을 할 때 항상 인물이 중앙에 있어야 가장 안정적이어 보이고 멋있는 사진이다, 멋있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조금 더 감각적으로 세련되게 찍고 싶으시면 여기 제가 교차적으로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정중앙이 아니에요. 약간 인물이 지금 끝으로 가 있어요. 그죠? 촬영하실 때.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촬영하시면, 요 비율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세련된 사진이 됩니다. 네. 이런 구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딱 중앙에 있진 않죠. 그죠? 딱 교차점 있는 부분에 지금 인물이 가서 촬영이 돼 있습니다. 아마 중앙에 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이미지로 찍혔을 거예요. 지금 중앙에 있는 비교 사진이 없어서 이렇지만 이렇게 교차점을 기준으로 하셔서 또 구도를 잡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될 수 있겠죠. 시선이 확 들어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 보조 장비들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아까 그 오즈모라고 짐벌 쓰시는 건가요, 선생님? 오즈모 포켓. 포켓 그 카메라 쓰시는 건가요? 네. 그거 말고 혹시 또 스마트폰 촬영하실 때 장비 쓰시는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다 짐벌 쓰세요? 또는 선생님 셀카봉 사용하세요? 짐벌 어때요? 사용이 잘 좀 익숙하시던가요? 사용하실 때? 좀 어렵죠. 그죠? 셀카봉은 편하죠, 그죠? 들고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 외에도 다른 거 촬영하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 그 게임 하실 때 마이크 쓰시나요? 마이크 따로 활용하세요. 네, 그죠? 아무래도 소리가 또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보통 스마트폰 촬영하실 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냥 세팅을 알려드리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그리고 거치대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워서 촬영하셔도 좋고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은 게 움직이면서 촬영하실 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고정은 안 되지만 그래서 들고 이렇게 촬영하시면은 좀 보기에는 웃겨 보여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삼각대 결합이 또 돼요. 그래서 삼각대를 설치하셔서 또 세워서 촬영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혹시 막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실 때 장비가 많은 것보다는 간편하고 가벼운 게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 저희가 또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있어야 되고 삼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거치대 저희가 흔들림 없는 영상들을 촬영하시기 위해서 삼각대가 필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서 뭐 손떨림 방지 기능 이런 게 또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가장 촬영의 기본은 저희가 삼각대를 들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강의실에도 어떻게 돼 있나요? 삼각대로 다 촬영이 돼 있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촬영에서는. 네. 그래서 뭐 금액대는 뭐 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제품이 있고요. 무게감 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벼우면요 툭 쓰러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고 하지만 보통 상업 영화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보는 상업 영화 현장에서 사용하는 삼각대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업 영화에서 30만 원이요? 또 어느 정도 될까요? 삼각대. 네. 한 100만 원 이상.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30만 원. 30만 원 상업 영화에서 찍는 거요? 사진용. 상업 영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관에서 보는 그 영화 촬영할 때, 그래서 삼각대의 목적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더 비싸겠죠. 보통 2~3천만 원 합니다. 삼각대 상업 영화에서 그거는. 왜냐? 그 위에 올라가는 카메라가요, 아파트 한 채입니다. 5억, 8억짜리 카메라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는 2~3천도 작은 것 같아요.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삼각대를 사용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상업영화. 그래서 투자자가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3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무게감 있는 제품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구입한 게 35,000원짜리예요. 근데 얘가 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주템 보시고 이렇게 만져보실 분들은 이제 무게감 같은 것도 보고 사실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죠, 보통은. 그리고 이렇게 긴 삼각대 말고도 미니 삼각대라고 해서 되게 조그맣게 책상 위에 올려서 활용하는 삼각대들도 요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조명. 혹시 조명 활용하시는 분 계세요? 촬영하실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진 찍을 때는 쓰셔요, 선생님? 사진 찍을 때는 쓰시고 동영상 촬영할 때는 안 쓰시네요. 혹시 뷰티 관련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니면 제품 소개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조명을 보통 사용을 하는 분들이 다 쓰진 않아요. 제가 근데 설명을 여기 앞에 했던 여기 안 했네요. 인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근거리에 있는 제품 촬영하실 때 보통 조명을 쓰셔요. 네. 이거 룩스패드라는 조명인데 제가 여기 건전지가 없어서 지금 이걸 켜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사이즈만 보시라고 들고 왔어요. 사이즈. 근데 이게 작은 편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4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 3만 원대에 제가 샀거든요. 얘는 사이즈가. 근데 한 크기가 요거보다 큰 한 요 정도 되는 조명이 또 저희 집에 하나 있는데 오늘 안 들고 왔는데 얘는 15만 원 정도 썼어요. 확실히 방향이 다릅니다. 얘는 사실 딱 보셔도 좀 작죠. 그래서 제가 혼자만 세우면 안 되고 한 2개 정도, 양편으로 2개 정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얘보다 좀 더 큰 사이즈에 대해서는 하나만 세우셔도 방향이 되게 셀 거예요. 조명의 색입니다. 방향이라는 것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때 보면 사이즈는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고요. 얘보다 큰 게 한 요 정도 되는데 금액대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합니다. 네. 룩스 패드라고 동일한 제품이에요. 그 외에는 링라이트라고 해서 그 뷰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카메라 바로 앞에 두고 링라이트를 촬영을 하시는데 이거는 먼 거리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앞에 링라이트를 두고 촬영을 하면요. 눈에 그 링라이트 조명이 동그랗게 비치거든요.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그거 있으면 정말 예뻐 보여요. 정말 예뻐 보여요. 근데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보정하는 앱들 있잖아요. 그 앱들을 보면 렌즈에 링라이트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명을 쓰지 않고 사진을 셀카를 촬영한 다음에 링라이트라는 필터를 씌우면 눈에 이 조명을 활용한 것처럼 링라이트 림이 반짝하고 보여요. 그게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고요. 뷰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보통 건전지라든지 또는 어댑터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처음에 구입한 이 작은 룩스패드는 지금 어댑터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건전지가 많이 먹더라고요. 6개 들어가는데 금방 소진이 되기 때문에 혹시 구입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어떤 충전 방식이라든지 또는 어댑터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B 방식으로 돼 있어서 굳이 이런 어댑터 아니라 이런 노트북에도 연결을 해서 바로 그 불빛이 들어오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양쪽에 조명을 이렇게 세워야 그림자가 되겠죠. 네. 여기 보니까 엄청 조명도 많고 넓더라고요. 저기 다 가보셨죠? 저 뒤에 스튜디오죠. 그림자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링라이트 촬영하실 때에는 이렇게 앞에다 두고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예요. 최근에 저는 스마트폰 마이크를 요즘에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제품이 요새 나오냐면요. 스마트폰에 끼워서 손수시기가 되는 그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마이크를 안 써서 정보를 모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건들 수가 없는데요. 이게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매니저님께서 촬영하시는 카메라랑 저랑 손수신기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질 수가 없어서 핀 마이크라고 해서 인터뷰 촬영이라든지 보통 하실 때 옷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 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있는데 굳이 왜 쓰냐? 목소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핀 마이크라고 하는 이런 손수신기 장치를 통해서 따로 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겠죠. 강의를 하시는 영상을 촬영하실 분들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목소리라는 게 전달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가 보통 이제 그 외에 쓰시는 게 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요.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건데 지금 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서 앞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앞에 있으면 지금 마이크가 그 대상을 향해 있어요. 저희가 이것들을 오디오 장비에서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특정한 대상의 소리를 촬영을 할 때 유용합니다. 주변의 다른 소음들은 좀 차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씌우시면은 훨씬 더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리들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중요한 그 대상들의 소리만 녹음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근데 스마트폰도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잘 녹음돼서 마이크를 제가 쓰시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강의 영상 찍는다거나 소리 영상이 중요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일부 마이크들은요 스마트폰 또는 DSLR이랑도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스마트폰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금액대를 높이셔서 이렇게 DSLR에도 같이 연결이 되는 마이크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마이크가 다른 게 아니라 케이블을 제공해요. PC, 스마트폰용, 그 다음에 카메라용 해가지고 두 가지의 케이블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이 보야라는 마이크를
마이크를 25,000원 정도 구입을 했어요. 요즘에도 한 요 정도 하더라고요. 크게 가격대가 과거보다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지향성 마이크는 그러면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의 소리를 주로 녹음을 합니다. 근데 핀 마이크는 좀 달라요. 지금 여기 앞에도 핀 마이크가 있는데 얘 뚜껑을 딱 벗겨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무지향성 마이크는 특정한 곳을 지향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소리를 핀 마이크는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실 때 핀 마이크를 옷에 끼우셔서 그 촬영을 하실 때 그 촬영을 하는 대상분이 계속 움직이거나 이러면요 옷자랑 소리 다 들어가요. 나중에 편집에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핀 마이크 특징이 무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를 다 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섭외를 하시거나 하실 때 그분이 만약에 몸을 너무 막 움직거리신다 이러면은 이런 마이크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좀 소리들을 녹음을 하시면 편집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선생님 그 커버곡 노래 하시면 마이크를 설치하셔가지고 하시나요? 어떤 마이크 쓰시나요? 네. 다양하게 쓰시네요.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다르게 쓰시나요? 선생님도 그럼 그 노래 하실 때 마이크를 쓰시죠? 쓰시나요? 여기에 마이크 있어요. 여기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런 마이크들이 좀 필요하겠죠.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질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많이 활용하시는 게 짐벌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셀카봉이라든지 삼각대를 쓰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짐벌이라는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얘는 금액대가 좀 세요, 보니까. 그래서 최저가가 한 6만원부터 해서 최대는 한 25만원 선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가성비 좋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한 15만원 정도는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짐벌이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얘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구입을 하셨을 때는 좀 계속 연습이 필요하셔요.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이곳으로 가서 내가 원활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좀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제 영상을 하나 들고 왔어요. 굳이 왜 짐벌을 쓰느냐 하실 수도 있어서 이게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이 일반 그냥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고요. 오른쪽이 짐벌을 사용을 하니까 같은 길을 걷는데도 부드러움의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네. 이런 차이 때문에 저희가 짐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짐벌이라는 장비가 이렇게 저렴한 것도 아닌데 꼭 사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정말 요즘에 스마트폰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아이폰 최근에 나온 어떤 스마트폰을 한번 써봤어요. 저도 아이폰인데 저는 과거의 거라서 짐벌을 쓰지도 않았고 셀카봉을 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뛰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진짜 짐벌 쓴 것처럼 너무 부드럽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짐벌을 소개는 드리는데 굳이 이거를 사시라고는 하지 못하겠다.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짜 이 짐벌을 안 사도 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잘 찍히고요. 정말 제가 뭐 아이폰 홍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카메라가 만만치 않죠. 그죠? 그래서 짐벌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런 기기들을 사시는 것보다 너무너무 스마트폰이 잘 나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추가된 짐벌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이렇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많더라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안에서 어떤 움직이는 대상들을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준다거나 제가 아까 구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짐벌 같은 경우는 앱을 받으니까 좋은 구도들을 이렇게 화면에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움직임에 있어서는 와, 요즘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알아두면 유용한 앱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좀 하실 때 포토샵 익스프레스랑 라이트룸을 많이 쓰셔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도비사에서 만들어서 참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포토샵을 처음에 하시기에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포토샵 익스프레스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나름 그 어도비에서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사진에 대해서 디테일한 작업들이 좀 가능하시고요. 부분 유료 무료입니다. 네. 라이트룸은 보통 사진 하시는 분이 전문가분들, 사진 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십니다. 원래는 PC로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좀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하게끔 좀 쉽게 나온 라이트룸 앱이 있어요. 앱이랑 사실 그 PC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얘는 PC는 훨씬 더 기능이 많고 그 사진에 대한 디테일한 전문적인 작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고 앱으로 쓰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 그 어부로 하시는 분들은 다 라이트룸 쓰세요. 그 PC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만큼 디테일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어도비가 참 많은 걸 하죠, 그죠? 당연히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유료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제를 하셔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라이트룸 쓰실 때 아마 이제 앞으로 쓰실 수도 있고 막 검색을 해보시면 프리셋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 프리셋이 뭐냐, 이제 그 라이트룸에 들어가시면 안에 어떤 노출이라든지 색감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그 사진의 이미지의 특징에 맞게 하나의 색감, 뭐 노출, 뭐 포커스, 온도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 프리셋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내 사진을 이 프리셋을 적용하기만 하면요, 이 사용자가 만든 어떤 그 느낌의 빈티지한 느낌 아니면 화려한 느낌의 색감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선생님들 사진을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셋 검색하시면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이걸 바로 적용하시면 하나도 이렇게 그 색감이라든지 일일이 다 선생님께서 조정하실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거 제가 또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 이게 번외인데 이 프리셋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부업으로. 그죠? 되게 많아요. 인스타 감성사진에서 인스타에 나올 법한 어떤 감성사진, 색깔 이미지들을 프리셋으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아무튼 그런 부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썸네일 많이 제작을 하실 거예요. 썸네일 제작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도 유튜브 하시니까요. 뭐 쓰세요 혹시? 포토샵. 포토샵 쓰세요? 또 선생님도 어떤 거 쓰세요?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쓰세요? 네. 캡컷에서 그냥 글자 써가지고 글자 써서 맞죠. 되게 편리한 방법도 사용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 방법도 좋고 이제 미리 캔버스랑 캔바라는 앱도 많이 활용들을 합니다. 이제 무료로 많이 제공들을 하죠. 조금 더 감각적인 디자인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차이점을 보면 캔바는 PC가 됩니다. PC에서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앱으로도 지금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미리 캔버스가 최근에 제가 항상 원하던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앱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늘 원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던데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서 좀 안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쨌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미리 캔버스 앱을 받으셔서 이제 디자인들을 바로 하신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캔바보다는 미리 캔버스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디자인들이 미리 캔버스가 조금 더 다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급하게 만들거나 할 때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캡컷에다가 글자를 올려서 그걸 스크린샷 찍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잠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한 10분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동영상 편집 저희가 오늘 캡컷 해볼 거고요. PC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PC로도 캡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천드리고 싶은 건 블루라는 앱이에요. 아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얘는 자막이 아기자기하게 정말 잘 돼 있어요. 디자인 작업, 자막 디자인 작업에 좋습니다. 근데 무료로 활용을 해도 되게 괜찮은 세련된 자막들이 좀 있어서 저는 블루를 추천드리고요. 뭐 그 외에도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게 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키네마스터라든지 뭐 곰믹스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캡컷이라는 앱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AI 동영상 제작 편집 요즘에 많이 또 하실 거예요. 블루라고 해 들어보셨죠? 프로그램. 네. 얘가 지금 그 영상들을 직접 편집을 해주고,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글만 입력하면 자막도 올려주는데요. 우선은 앱과 EI의 차이점은 앱에서는요, 단순 영상 편집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AI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려면 PC를 여셔서 블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써보신 게 있나요? 블루? 아, 선생님 써보셨어요? AI로 만들어주는 써보셨어요? 아니 자막도 있대만 아, 자막이 있을 때만 쓰셨어요?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어요? 제가 발음이 무뎌지면은 네. 무뎌지는 상태로 자기들이 그렇구나. 100% 다 인식을 못하네요, 얘가. 그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얘도 부분적으로 무료,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쓰려고 한 건 아니고, 테스트 해보려고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영상을 AI로 만들어주는 게 썩 고퀄리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부르고요. 요즘에 AI로 이제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헐리우드도 이제 AI로 영상을 만든다. 어제 뉴스 봤는데 부산에서는요 AI 영화제던데요. 네. 근데 AI가 만든 영화로 영화제도 한다는데 엄청나게 영상이 실제같이 잘 만들더라고요. 오픈 AI 소라라는 곳에서 계속 새로운 버전들을 배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셨을 건데 실제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만드는 거고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까지 활용하기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 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화도 다 AI가 만들어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 더빙, 크로바 노트도 아마 활용하실 거예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네, 그냥 대표적인 걸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TTS라고 이제 텍스트들을 설정하신 목소리로 읽어주는 서비스들이죠. 역시 무료와 유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처음에 크로바 노트가 무료로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배포했는데 요즘엔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얘는 앱으로 가능합니다. 크로바 노트는. 네. 블루는 앱이 있지만 앱에서는 동영상 편집만 가능하시고 AI는 PC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휴식 시간 10분 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영상 편집하는 내용들 진행을 할게요. 편집에 관한 거는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프리미어 프로든 뭐든 그 PC로 편집하실 때랑 다 동일한 거예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편집을 어떻게 선생님들께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샌드위치였어요. 편집을 아마 해보셨잖아요. 그죠? 화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편집 화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절대 하나의 트랙에 모든 영상과 자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를 이루면서, 제가 층이라고 하죠. 레이어 이루면서 편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프리미어 프로 사용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의 그 속처럼 미디어 파일, 그 다음에 뭐 음악, 자막이 그 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트랙이요. 이 재료로 들어간 하나하나의 트랙이 결국에는 다 모여져서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샌드위치라는 하나의 간식이 되는 것처럼, 음식이 되는 것처럼 영상 편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랙이 지금 초반에 짧은 작업을 하실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긴 영상들을 편집을 하시고 자막이랑 음악 효과들을 넣으시면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걸 순서대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이렇게 막 섞이거나 번거로운 작업을 조금 덜 하시게 되지, 초반에 이 트랙을 정리하시지 않고 계속 그냥 작업을 하시면요 나중에 감당이 힘듭니다. 영상들을 편집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실 때 계속 그 효과들을 추가를 하시면 아무래도 화면의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한 화면에 이 레이어가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하셔서 아래로 내려가셔서 일일이 레이어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긴 영상을 좀 만드실 거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패드라든지 또는 PC도 캡컷이 됩니다. PC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게 그 작업을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스마트폰은 그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트랙들이 지금 모여서 영상 편집을 활용이 되는 거고요. 편집에서 프로젝트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제가 오늘도 말씀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프리미어 수업 들으시면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편집의 바탕이 되는 작업 공간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의 스케치북이겠죠? 저희가 미술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편집을 진행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타임라인이에요. 이 트랙들을 선생님들이 자르고 붙이고 추가하시면서 작업들을 하시고 그 위에 이제 미리 보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타임라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클립, 소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동영상, 음악, 미디어 파일들을 클립 소스라고 하고요. 자막도 마찬가지고요. 스티커, 뭐 어떤 그런 템플릿 효과 이런 것도 다 클립 소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안 넣었는데 장면 전환 효과라고 해서 장면과 장면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 디졸브라는 효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디졸브. PC로 편집을 하실 때에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디졸브라는 효과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연결을 해서 선생님들과 편집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고 편집을 좀 하는 순서들을 조금 정해왔어요. 뒤죽박죽 하는 것보다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초반에 이제 영상들을 불러오시면 화면 비율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미디어 파일들 불러오고 순서들을 정리하실 겁니다. 조금 더 응용하는 작업들을 하시려면 동영상으로 불러오시는 게 좋아요. 움직이는 영상을 하셔서 자르고 붙이시는 게 연습이 좀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할하고 자르는 방법들, 그리고 장면 전환 효과들 어떻게 넣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자막과 오디오 불러오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편집하시는 과정이고, 그 외에 좀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던가 어떤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추가로 넣어봤어요. 분할 화면을 만드는 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 화면에 2개의 영상 또는 2개의 사진 이미지들이 나오는 화면들을 저희가 분할 화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캡션 자막이라고 해서 어떤 노래라든지 또는 이제 말소리가 들어간 영상들을 지금 캡컷에서 AI로 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막 AI 기능들을 막 열심히 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근데 100%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거의 다 잡아냅니다. 자막들을 만들어주는 효과들,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추가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캡컷을 실행을 해보시고요. 저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프로젝트라는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캣컷은 로그인 안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보여드릴 거예요. 네, 지금 PC랑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템플릿으로 설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편집이라는 부분 가셔야 되고요. 템플릿은 뭐냐? 여기서 역시 아까 라이트룸 프리셋처럼 일반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 템플릿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템플릿 쓰는 게 아니라 직접 편집을 하실 거니까, 그죠? 편집에 들어가셔서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사진의 목록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폰 쓰고 있어서 저랑 조금 화면이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체결 항목으로 돼 있어서 다른 그 폴더의 이미지들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아래 화살표 터치하셔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실 어떤 동영상이라던가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저 동영상을 쭉 불러와 볼게요. 자, 터치하셔서 동영상들을 불러오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선택하신 영상들이 이렇게 타임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 재생 버튼이 여기 있죠? 재생 누르셔서 이렇게 소리가 잘 나오는지, 영상들이 잘 나오는지 쭉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 불러오셨을 때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이 타임라인에는 트랙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네. 이게 좁아졌죠? 되게 사이사이가. 이게 실제 영상의 길이가 줄어든 게 아니라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대를 하실 때 손가락 올리셔서, 클립에 올리셔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늘려주시면 클립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테일한 작업들이 들어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는 장면에서 내가 잘라야지 할 때 정확하게 이걸 보시고 잘라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또는 이렇게 축소시키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나름 유용합니다. 제가 키네마스터도 사용을 해봤는데 키네마스터도 동일해요. 확대하실 때 이렇게 확대하시고 축소하실 때 이렇게 축소하시면 원활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크기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다 불러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들을 좀 바꾸는 과정들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쭉 불러왔어요. 자, 근데 뒤에 있는 이 영상들을 길게 터치하셔서 좌우로 움직이시면요, 영상의 순서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해볼게요. 길게 터치하셔서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앞으로 왔습니다. 또 얘를 뒤로 옮겨볼게요. 이 파일을 길게 터치하셔서 제일 뒤로 옮겼더니만 영상이 가장 뒤로 갔죠. 그래서 미디어 파일들 옮기실 때 길게 터치하셔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순서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음악도 동일하고요. 자막도 동일하고 스티커 효과들 주실 때도 동일합니다. 길게 눌러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들이 이거고요. 저희가 화면 비율 이제 알아봐야죠. 하단의 메뉴에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요. 가로 세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아래 쭉 터치하시면 가로 세로 비율 찾으셨나요? 네. 가로 세로 비율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촬영하신 원본 그대로 지금 캡컷에서 불러와서 보여지는 화면 비율이에요. 저 지금 16:9 가로 화면으로 촬영을 해왔거든요. 그 원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틱톡도 하시죠. 틱톡이 이제 또 세로 화면이죠. 자, 이제 틱톡이라든지 릴스로 제가 지금 16:9로 찍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면이 비죠. 그죠? 처음에 촬영을 할 때 세로로 9:16으로 맞춰서 촬영을 했어야겠죠? 16:9 하니까 정확하게 맞죠? 근데 저는 원래 16:9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원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극장 상영용에서 1.45 대 1, 2.35 대 1도 지금 제공을 합니다. 혹시 영화관에 영화 어떻게 제출하실 거면 이 설정으로 하셔서 출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율이라는 곳에서 화면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파일 불러오셨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르고 붙이기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일을 터치를 하시면 우선은 내가 편집할 클립을 항상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첫 번째 넘버 손가락을 여기 갖다 대셔서 줄이고 늘리면은요 동영상 파일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이렇게 자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앞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영상에. 그럼 제가 뒤로 가볼게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치하시면 뒷부분이 이렇게 영상이 잘리거나 또는 늘어납니다. 되게 단순한 방법이죠. 네. 자, 이 방법의 단점은 앞뒤로만 자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편집이라는 게 이 사이에도 잘라내서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넣으셔야 되잖아요. 이때 저희가 분할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클립을 터치를 하시면 아래 메뉴가 바뀝니다. 네. 항상 편집하실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재생 위치 보이시죠? 이 기준선 안에 지금 화면들이 보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분할이라는 기능을 써볼게요. 하나의 파일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걸 저희가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이라고 딱 눌렀어요. 눌렀더니만 파일이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뒤에 하나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분할을 누르시고 아까 저희가 배웠었던 파일을 길게 터치하셔서 이 사이에 지금 넣는 거예요. 분할해서 쪼개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또 다른 편집이 되겠죠. 보통 이럴 때 분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프리미어도 마찬가지로 앞뒤로도 자르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파일 사이에 끼워 넣으시려면 지금과 같은 분할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 사이사이에 그 넣으시고 빼시고 하는 디테일한 편집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들어온 김에 여기 하나하나 좀 메뉴들을 볼게요. 자, 클릭 터치하시면 속도라는 기능이 있어요. 속도라는 걸 배속으로 지금 그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느리게 한다거나 또는 빠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네요. 애니메이션들은 이 영상의 어떤 움직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애니메이션 들어가시면 자, 애니메이션 들어가시면 인, 아웃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인, 아웃은요, 이 영상이 시작될 때, 아웃은 이 영상이 끝날 때, 시작과 끝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움직임을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합은 이 중간에 두 개가 합쳐진 어떤 움직임들을 영상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영상을 작업하실 때 장면 전환 효과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과도하게 주시면 영상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네. 프로라고 적힌 거는 저는 프로라고 적힌 거는요, 구입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사용은 돼요. 사용은 되는데 나중에 내보내기에서 저장하실 때 이 금액을 내라 라고 결제 창이 나옵니다. 네. 그럼 결제하셔야 되고, 프로라고 안 돼 있는 것들은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리 넘어가면 영상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당한 시간들을 늘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몇 초가 가장 적당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어떤 영상의 연출 의도 또는 그 영상의 템포, 속도에 따라 전부 다른 거기 때문에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그 영상에 맞는 속도들을 직접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편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편집 수업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장 편집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촬영을 제대로 해서 맞아요. 촬영이 기본적으로 돼야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편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컷 편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편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컷 편집, 즉 불러온 동영상들을 선생님들께서 순서라든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정교하고 이렇게 상황들에 맞게 자르고 붙이는 작업들을 컷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편집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 소개드렸는데 막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거는 절대 편집을 잘 한 것도 아니고 잘 된 편집이 아니에요. 화면이 그냥 화면만 컷 편집이 자르고 붙이는 것만 봤을 때 정보가 전달이 돼야 보는 사람도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화면이 혼란스럽겠죠. 네. 그래서 움직임을 제가 기능이 있다고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과도하게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삭제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삭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파일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클립을 터치하셔서 삭제를 누르시면은 파일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되돌리기 하시면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추가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초기 화면에 불러왔던 내용들처럼 이렇게 폴더들을 바꾸셔서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도 있어요. 네, 추가도 있습니다. 추가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사진이나 영상 추가하실 수 있어요. 더 불러오실 수 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장면 전환 효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선생님들 아마 기본으로 다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크게 뭐 따라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장면 전환 효과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장면과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파일이 있어야만 장면 전환 효과가 존재하겠죠. 파일을 하나만 불러오시면 이런 아이콘이 안 보입니다. 네. 반드시 2개 이상 불러오셔야 돼요. 자, 장면 전환 효과 적용하기 전에 아이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적용해볼게요. 장면 전환 효과 한번 터치해보세요. 자, 역시 화면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인터넷 연결되셔야 이 내용들이 나와요. 역시 프로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엄청 화려한 게 많죠. 근데 보통 많이 안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걸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애니메이션에서 장면 전환하더라고요.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일과 파일 사이에 보시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예. 이거 보이시나요? 얘를 터치하면은 지금 장면 전환 효과가 나와요. 아, 네네네. 너무 많아서 검색창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졸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디졸브 엄청 많이 나와요. 가장 무난하게 쓰는 게 1번 쪽이 디졸브입니다. 그냥 디졸브라고 돼 있어요. 아, 이거는 그럼 스마트폰에서만 쓰시는 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영화, 방송, 드라마, 뭐 다 다큐멘터리에서도 디졸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면 연결하실 때 특별하게 딱 눈에 띄는 게 없으시면 디졸브 쓰시면 돼요. 근데 또 물론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겠죠. 화려하고 막 이런 이목을 끄는 영상을 만드셔야 된다면 또 다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글리치. 클립이 너무 짧다네요. 얘는 긴 클립을 가지고 와야겠네요. 그리고 해서 글리치도 있고요. 이게 저 디졸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하시려면 디졸브 딱 터치하시면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불러왔더니만 클립이 너무 짧대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영상이 너무 짧으니까 장면 전환 효과가 넘어갈 시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상 클립을 긴 길이를 앞뒤로 가져오셔야 효과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다시 디졸브
그래서 자연스러운 장면 효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기가 네. 자주 사용하는 거는 그 저장하니까 됩니까? 아, 자동으로 저장되냐고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어요.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가실 때 중요한 게 X를 누르시고 나가셔야 마지막에 한 작업들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여신 상태에서 그냥 휴대폰 꺼버리시거나 화면 닫기 해버리시면요. 작업한 작업물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자동 저장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아이콘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내가 장면 전환 효과를 넣었구나 안 넣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영상의 긴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넣었는데 적용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디졸브가 지금 적용이 됐어요. 자, 적용하시면 이제 리본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일이 처음부터 영상을 다 보시지 마시고 쭉 이렇게 축소하셔가지고 쭉 내가 어느 정도에 여기에 장면 전환 넣었구나, 여기 있구나, 뺐구나, 빼야지, 넣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장면 전환 효과를 없애고 싶으시잖아요. 없애고 싶으실 때 이걸 터치하셔서 화면 클릭 터치하셔서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럼 파일이 없어져요. 다시 장면 전환 효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없애시려면. 다시 들어가셔서 제일 위로 가시면 없음이라고 보이시죠?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장면 전환과 효과가 없어지지 클립을 터치하셔서 삭제해버리시면 편집하시는 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캡컷의 또 유용한 점이 전체 적용이 돼요. 장면 전환 효과 아까 디졸브 거셨잖아요. 근데 모든 장면에 이 같은 디졸브라는 효과를 걸겠다라고 하시면은 전체 적용 누르시면은 전체 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장면 전환 효과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장면과 장면의 연결이 어색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촬영이 잘 돼야 되겠죠? 편집으로 뭘 다 만드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에 자막 한번 입력해 볼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네요. 자, 자막 입력을 하시려면 앞에 텍스트 보이시죠? 네. 텍스트 들어가셔서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 자막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편집 효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자막도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막 쓸 때 주로 저는 뭘 쓰냐면 타자기를 자주 써요. 이게 되게 막 튀지도 않고 무난한데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네, 타자기. 이게 괜찮더라고요.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웨이브인. 타자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글자 디자인 하실 때 항상 배경 신경 쓰셔야 돼요. 배경이 지금 파란색인데 제가 텍스트를 파란색으로 해버리면은 당연히 글자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이 지금 잘 안 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배경과 사용하시는 글자의 색깔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는 이 테두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걸 쓰시면 좀 더 깔끔해 보이고 눈에도 확 들어와 보여요. 지금 이게 안 쓴 거고요. 이게 지금 테두리 쓴 거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깔끔합니다. 크기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조절하시면 돼요. 글꼴 적용을 하실 때 지금 한국어를 쓰신 다음에 영어 글꼴을 하시면요 적용이 안 돼요. 영어 글꼴은 영문만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영문을 쓰셔가지고 한국어에 있는 글꼴을 적용하시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요거 가끔 질문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언어에 맞는 글꼴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어떤 책을 씁니까? 저요? 저는 글자체는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 전 좀 다 다르겠어요. 네, 엄청나게 많죠. 문장에서 문장이요? 문장 중에 이제 단어의 영어가 있을 경우에는 문장 중에 단어요?
아마 그것도 그 글자가 인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국어로 만약에 쓰셨으면은 그 한국어에 적용된 글자체만 적용이 되고 걔는 뭐 기본으로 적용이 되거나 그 바뀐 게 안 보여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질문을 잘해주셨어요, 매니저님이. 그러면은 근데 이 화면에요. 그러면 영문도 내가 써서 글자 바꾸고 싶고 한글을 써서 바꾸고 싶잖아요. 이 하나면에 맞죠?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도라고 글자체를 지금 아네모네로 하고 스타일을 자 영도라고 지금 썼어요. 근데 이 화면에 또 다른 뭐 ABC라고 영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자체를 바꿔서 어떻게 하시면 텍스트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텍스트 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ABC 글꼴 영어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뭐가 보이시냐면요. 지금 트랙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면에 ABC로 만드셔가지고 영문으로 글꼴 넣으셔도 되고 한글로도 넣으셔도 돼요. 트랙이 두 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아웃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실 거 우리는 편집을 하는 사람이고 영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안 맞습니다. 영상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거 길게 누르셔서 만약에 하나면에 배치시키고 싶으니까 길게 누르셔서 화면을 맞춰주셔야겠죠. 길게 누르셔서 이렇게 맞추시면은 지금 딱 이 장면에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 안 맞추시고 싶으시면 만약에 의도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거 ABC 좀 일찍 끝나야겠다라고 하시면 줄이시면 돼요. 이거 미디어 파일 늘리고 줄이는 건 똑같죠.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재생하시면 이제 이 구간에서만 지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넣고 싶은데 하시면 텍스트 추가 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얘를 길게 눌러서 같은 트랙으로 위치시키시면요. 지금 흐흐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여기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하나면에 계속 추가해서 자막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패드 쓰시는 분들 그리기도 가능합니다. 직접 글자들을 디자인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막에 텍스트 들어오시면 뒤에 그리기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들어가시면 펜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오디오 가볼게요. 제가 지금 주요한 기능만 우선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들어가시면은 자, 오디오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사운드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캡컷에서 제공하는 음악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별로 지금 묶어놨어요. 봄이라는 그 테마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프로라고 돼 있는 부분은 구입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넣기 전에 미리 듣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림 이미지들을 터치하시면 노래가 재생이 됩니다. 네, 재생이 되죠? 그리고 이 노래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음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생겼죠? 지금 오디오 그 트랙이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하고 자 오디오 들어가시려면 오디오 버튼에 들어가신 다음에 사운드 사운드 들어가시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사운드 추가. 네. 여기에서 테마를 하나 들어가셔서 저는 여행으로 가볼게요. 앨범 이미지들을 터치하시면 미리 듣기가 가능합니다. 미리 듣기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오디오가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달라진 게 그거죠. 지금 볼게요. 미디어 파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자막이 안 보여요. 텍스트 누르시면은 자막이 보여요. 점점 이제 헷갈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오디오 트랙이 보여요. 작업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트랙이 계속 늘어나서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자막이 트랙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텍스트 딱 누르시면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니까 이 캡컷 화면이 좀 좁아서 지금 자막이 여기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못 찾으실 때는 텍스트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운드도 역시 지금 시작 부분에 맞춰야 되는데 뒤로 가 있어요. 옮겨볼게요. 길게 누르셔서 앞으로 당기시면 사운드가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영상의 위치에 이렇게 사운드들을 잘 위치를 시켜주셔야 정리들이 되겠죠. 하시면 되고요. 사운드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알려드릴게요. 희미하게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희미하게. 이게 저희가 편집 용어로 페이드 인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표현을 재밌게 해놨네요. 희미하게. 페이드 인 아웃. 그러니까 영상이 음악이 시작할 때 페이드 인 시작 부분에는요. 음악이 빵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볼륨이 0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볼륨이 커지는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려볼게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요거 혹시 선생님 이어폰 끼고 한번 들어보셔야 차이를 아실 거예요. 페이드 아웃은 이 영상에서 끝나는 그 오디오의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컷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요. 화려한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함. 소소하게 페이드 인아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들어보면 탁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페이드 인아웃을 적당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은 아, 이 사람이 영상을 좀 만드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디테일함에서 편집을 잘하는 거랑 아닌 거랑 또 차이가 나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음악이 사실 그 진행이 되다가 영상 길이가 모자라서 갑자기 영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페이드 아웃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음악들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끝이 나겠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볼륨 조정하시겠죠? 그죠? 스피커 모양 들어가시면 볼륨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 설정을 그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브이로그 가끔 보면은 그 사람들 말소리랑 배경음이랑 소리가 둘 다 볼륨이 100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소리 같은 거 있는 그런 중요한 영상일 경우에는 정말 배경음악의 정도로만 볼륨을 낮춰서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셔야겠죠. 네. 이런 것도 이제 편집의 디테일입니다. 자, 음악을 이제 사용하시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설치하셔서 삭제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또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영상에서 노래를 가지고 오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노래 가지고 오고 싶으신 영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게 하셔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영상 자체가 음악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만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영상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 추출 터치하시면 뒤에 오디오 추출 좀 뒤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디오 추출이라는 기능을 터치를 하시면 이 영상과 그 다음에 오디오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에 있는 이 가수의 노래를 쓰고 싶다. 오디오를 분리를 하신 다음에 추출하신 다음에 영상을 삭제를 하시고 그 위에 내가 하고 싶은 영상을 불러오시면 방금 그 가수의 노래를 아주 손쉽고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개인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는 기준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아무 가요나 들고 와셔서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런 걸 또 알려드리면 안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 활용하신다는 목적 하에 이렇게 오디오 추출이라는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뭐 무난하게 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미 다 하고 계셔가지고 그죠? 시간이 좀 빡빡하네요. 분할화면이랑 제가 캡션 자막 그 생성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저장하기로 갈게요. 자, 분할화면 한 화면에 지금 두 개의 어떤 영상 또는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복잡해서 다 삭제를 할게요. 네. 본 영상에서 네. 그거 뭐 목소리나 이런 게 나오게 했으면 그거를 소리를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아, 네. 그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원래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을 딱 터치하시면 여기 아래 볼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네. 볼륨 옵션에서 아예 소리를 낮추시면 이 동영상 자체가 음소거가 됩니다. 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분할화면을 가볼게요. 분할화면의 개념이 결국에는 이 하나의 화면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이미지랑 영상들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틀에 대해 레이어가 생겨요. 저희 아까 자막 보셨죠? 자막도 마찬가지로 한 화면에 두 개, 세 개, 네 개의 레이어가 겹쳐지면서 보여지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을 불러오셔야 되는데 바로 더하기 눌러서 불러오시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트랙에다가 계속 뒤에 이어서 붙입니다. 레이어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팁 추가라는 메뉴로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오버레이에 들어가셔서 오버레이 여기 있네요. 자, 오버레이에 들어가시면 팁 추가라는 말이 있어요.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그림 안에 그림을 넣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팁 추가라고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지금 화면 위에서 같이 분할화면으로 넣어주신 사진이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첫 번째 있는 트랙의 이미지 파일에 계속 뒤에 이어서 붙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화면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고 싶으실 때에는 방법이 달라요. 오버레이라는 기능으로 가셔서 팁 추가로 들어가셔야 돼요. 생뚱맞지만 제가 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추가. 자, 누르면은 지금 트랙이 아래로 가 있죠? 네. 결국에는 한 화면에서 겹쳐서 보이는 레이어의 구조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어떤 위치라든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서 화면들을 두 개를 배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실 때 만약에 시작 부분에 같이 분할화면이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 트랙을 다 일일이 맞춰주셔야겠죠? 저희 길게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사이즈 조절. 네, 사이즈 조절 터치하셔서 이렇게 확대하셨다가 축소하셨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하면 되겠죠. 분할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분할화면을 하실 때에는 중요한 거는 바로 미디어 불러오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기본 옵션에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가셔요. 오버레이 가시면요. 핍 추가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핍 추가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께서 위에 배치시키고 싶으신 이미지, 클립들을 터치하셔서 추가 누르시면은 이제 트랙이 두 개가 생성이 되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트랙을 이렇게 옮겨주시고 혹시 이렇게 해서 뭐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할화면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불러와서 그렇지 사진도 역시 동일하고요. 삭제하는 방법도 이 분할화면의 이미지를 없애고 싶으시다. 터치하셔서 삭제 누르시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시 불러오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기본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어떤 이런 필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조정 같은 것들은 어떤 화면의 밝기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편집에서 뭘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하시기보다는요, 촬영하실 때 어떤 촬영 공간의 환경, 조명, 카메라 세팅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잘 촬영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 필터를 씌우고 화면들을 막 건들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은 화질도 굉장히 저하가 되고요.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뭐 필터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도 꽤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네, 적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터치하시고 이렇게 화면들을 움직이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의 스티커들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비슷합니다. 하나 넣어볼게요. 자, 넣었더니만 역시 또 트랙이 생겼어요.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스티커는 노란색으로 트랙이 표시가 되네요. 똑같습니다. 또 조절하는 거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터치하셔서 움직이시고 이렇게 화면들을 되게 눌러볼까? 아, 요거는요 저희가 스티커에 들어가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스티커 보이시죠? 스티커. 네, 스티커 들어가시면은 여기 스티커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캡컷으로 썸네일 만든다는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여기서 그 스티커 붙이셔가지고 그냥 자막 쓰셔서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저장해서 썸네일 만드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간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캡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얼마나 정확하게 잡는지. 우선은 캡션을 쓰시려면 목소리가 들어간 어떤 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것들을 여기 일일이 자막으로 입력하지 않고 아래에 자동으로 자막들을 입력하게 해줘볼게요. 자, 영상을 있으시다면은 그게 그 실습이 되겠네요. 말하는 영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져오셨다면 하나는 캡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지금 무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유료 기능 쓰시는 분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아마 이 유료 기능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우선 이거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선택하셔서 생성을 제가 눌러볼게요. 프리미어 프로도 이거 가능합니다. 요즘에 업데이트 돼서 잘 돼요. 오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셔서 터치하신 다음에 수정하시면 되겠죠.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근데 더 엄청난 거는요. 그래도 이걸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이. 물론 프리미어는 구입하셔서 사용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구입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얘는 사실 저희가 캡컷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죠. 유튜브 하실 때 요거 아마 진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채널 올리실 때. 다중 언어, 막 영어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구입을 해야 서비스를 제공을 하네요. 네. 아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 영어 보니까 구입을 하셔야 되네요. 다른 언어들은. 네. 우선 한국만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내보내기 하고 제가 종료를 할게요. 지금 이거는요, 프로젝트예요. 제가 프로젝트 말씀드렸죠. 이 프로젝트를 어디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뭐 유튜브로 업로드 하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이 프로젝트를. 결국엔 이거를 마지막에 내보내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 화살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보내는 중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나와요. 그런데 내보내는 중 하실 때 스마트폰을 끄신다거나 또는 뭐 카카오톡을 하신다거나 또는 전화를 받으시면요, 내보내기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다시 내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내보내기 하기 전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저희 이거 아까 해상도 설명 말씀드렸죠. 해상도를 여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영상은 720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1080p로 설정을 합니다. 1080p. 그리고 프레임 속도는 방송 영상용, 우리 광고, 방송 이런 것들은 30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코드 속도라는 건 추천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높음으로 오히려 설정을 하면 영상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지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 설정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도는 1080, 프레임 속도는 30으로 설정을 하셔서 내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그 유튜브에 올리시거나 또는 어떤 공모전에 제출을 하실 때 제출을 하시면 무난하게 그 공모 자격 안에는 그 규격이 맞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가 들어간다고 안 나왔는데요. 프로가 들어가면요 결제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프로가 들어가는 효과를 떼셔야 돼요. 떼셔야 그 다음에 내보내기가 돼요. 시간이 딱 6시 1분이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강의가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이미 유튜브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하면서도 하고 뭐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것저것 소소하게 한두 가지 뭐 팁들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 막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도 많은데 또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하시잖아요, 그죠? 그 수업들을. 네, 그렇게 더 이렇게 채널들 되게 크게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선생님들. 저는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럼 오늘 여기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